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오늘은 웹 개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웹 개발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개발자 중에 그 일거리가 그래도 가장 많다 보니까 웹 개발자를 이렇게 지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 자체가 그동안 인터넷과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우리 일상생활도 각종 사이트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웹에 관련된 개발자를 웹 개발자로 갑니다. 그러면 웹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크게 보면요. 어,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 그래서 클라이언트 측면과 서버 측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제 그 서버가 있겠죠. 서버가 있고요. 이 서버에서 이제 사이트를 서비스하면 많은 유저들이 각각 자신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통해서 이렇게 보겠죠. 이걸 우리가 각각 클라이언트라 하잖아요. 지금 그림상에서는 몇 개를 안 적었지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웹 서비스를 하게 되는 서버면 이제 웹 서버가 되겠죠. 우리가 WAS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버에 접근을 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인터넷상으로 이제 제공받는 게 우리가 웹사이트의 웹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 웹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서버 측면과 클라이언트 측면을 설명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요. 코드가 그 서버 측에서 돌아간다기보다는 이 각각 개개인의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돌아가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HTML입니다. HTML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S고요. 스타일 시트를 하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요. 자바가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인데요. 하는 일이 틀려요. HTML 같은 경우는 웹 문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잡아줘요. 이제는 구조를 잡아주고요. CSS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디자인 측면이 강한데요. 말 그대로 웹사이트, 웹 화면의 어떤 구성, 디자인을 담당하는 게 CSS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어떤 공통 영역으로 보면 돼요. 개발자도 CSS를 좀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디자이너도 이렇게 CSS를 볼 줄 알잖아요. 그래서 공통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서로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뼈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를 잡아준다면 이제 디자인,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코드, 동적인 그쪽 배치하거나 동작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서버 측면에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서버 사이드인데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PHP입니다. PH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를 공부했다 하면 이제 JSP 쪽 자바 서버 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닷넷, 예전에는 ASP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요즘은 뭐 ASP 개발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는 서버 측면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우리 그 웹사이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소스 보기 하면 소스가 보여요. 소스 보기 하면 보이는 게 뭐냐면 HTML이나 CSS나 자바스크립트 쪽은 보여요. 근데 이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소스 보기가 하면 이제 PHP나 JSP나 이런 코드가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HTML이나 이렇게 서버 사이드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이제 바뀌어 있는 언어로 번역대가 보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수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코드가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이제 HTML 형태로 이제 번역해서 바꾸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코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에서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 데이터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DB라고 해요. DB 서버가 되겠는데요. DB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 뭐 MySQL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있고 그 다음에 MS SQL 이거 말고도 상용 DB들 무수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웹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면 이 전체를 공부해야 돼요. 이 전체를. 뭐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는 백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 서버 중심으로 공부할 거예요. 뭐 요즘에는 많이 뜨고 있는 게 노드.js죠.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요 자바스크립트로 서버까지 구현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노드.js입니다. 요즘에 뜨고 있죠. 그리고 보면요. 나는 백엔드 개발자가 될 거야. 걔가 서버 쪽만 공부할 거야. 아니에요. 그럼 나는 프론트 쪽으로 공부하고 싶다. 걔가 클라이언트만 공부해야 되겠다. 물론 회사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제 이게 분업화가 잘 되어 있어가 이제 나눠져요. 클라이언트 쪽, 서버 쪽. 근데 이제 추세가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해요. 웬만한 코딩 정도는 우리가 그 웬만한 에디트가 이제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서 코딩을 굉장히 손쉽게 해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추세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풀스택 개발자가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앞을 본다면 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볼 줄 알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도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는 필수죠. 이 중에 뭐 하나만 알아도요. SQL문이 다 비슷비슷해요. 오라클 하나 공부하시면 MS SQL, MySQL, 쿼리문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떤 DBMS를 쓴다에 따라 뭐 거기에서 이제 좀 달라지는 공동커리가 아닌 뭐 관리용으로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공부를 조금 더 해주면 될 거고요. 일단은 이제 웹 개발자를 이제 지망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이제 부담이 되니까 이제 하나를 선택해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는 이 공통으로 다 하셔야 돼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다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나눠지는 거죠. PHP 개발자, JSP 개발자, .NET 개발자, 뭐 SP. 이거는 이제 윈도우 중심으로 돌아가요. .NET하고 SP는요. 그러니까 윈도우 서버 기반이면 이제 주로 이제 .NET이나 ASP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가 이제 나는 자바 공부를 많이 했고 자바 중심의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구현하고 싶다 하면 이제 JSP 쪽.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에는 이 JSP 개발자가 제일 많죠. 웹 개발자 중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PHP는 아무래도 비용 측면에서 좀 JSP보다는 규모가 좀 작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수의 개발자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PHP로 개발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 진영 같은 경우는 .NET이나 ASP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주로 이제 자바를 많이 했다 하면 이제 JSP를 공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JSP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걸 공부하느냐면요. JSP 중에서도요. 서블릿을 좀 공부를 좀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서버의 돌아가는 어떤 흐름을 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프레임워크라 하죠.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스프링이죠. 스프링을 공부하고 이제 스프링 기반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워크를 같이 공부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DB는 공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보통 너무 언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맞아요. 물론 언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웹에 대한 어떤 흐름, 공통적인 흐름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웹에 대한 흐름. 뭐 예를 들어서요. 뭐 몇 가지 용어만 한번 설명할게요. 겟 방식이다. 그 다음에 뭐 웹 처리할 때 포스트 방식이다. 웹 파라메트다. 그 다음에 쿠키가 뭐고 세션이 뭐다. 요런 웹의 흐름 혹은 웹에 관련된 프로토콜 있죠. HTTP 웹 프로토콜. HTTP라 하죠. HTTP. 네. 그 다음에 요즘에 뭐 HTTPS 이거는 뭐예요? HTTPS는 우리가 보안이 가미된 시크릿라고 보시면 되죠. 뭐 그 같은 맥락인데요.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를 하면 이 너무 언어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웹의 흐름, 이 용어들을 좀 찾아서 먼저 웹에 대한 이해를, 그죠? 보통 이제 고객이 클라이언트를 갖고 웹사이트에 접속하면요, 고객의 어떤 정보를 어떻게 웹 서버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제 DB로 갔다가 그 정보를 받았는 걸 다시 우리 고객한테 이렇게 던져주는데요. 우리가 그런 어떤 객체 개념을 우리가 리퀘스트와 약자로 쓸게요. 뭐 리스폰스라 하죠. 리스폰스. 이런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이거는 뭐 고객의 요청이고요. 이거는 고객의 요청을 받았는 걸 이제 응답 측면의 객체가 리스폰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먼저 공부하고 뭐 HTML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공부하면서 이제 그 고객이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유효성 처리도 좀 해주고 그러한 값들을 받아서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서버 역할, 서블릿 개념이죠. 서버 역할을 하는 서블릿을 통해서 서버에 이제 요구사항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서버가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을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고객한테 응답 결과로 이제 이렇게 전달하는 객체가 리스폰스입니다. 요런 개념 있죠. 요런 개념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보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제가 시간이 될 때 뭐 요런 걸 좀 정리해 가지고 녹화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겟과 포스트의 차이점, 쿠키가 뭐고 세션이 뭐고 웹 프로토콜 있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알려주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웹이 어떤 형태로 돌아간다.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요. 공부할 때도 HTML을 공부하고 뭐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더라도 이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어떻게 서버 쪽으로 값을 던지는구나. 그 다음에 서버 쪽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구나. 그리고 또 다시 클라이언트 쪽으로 값을 또 어떻게 넘겨주는구나. 그죠?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코딩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막 책만 보고 너무 명령어 외우고 막 이렇게 가기보다는 앞으로는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지금부터 얘가 미래에는 더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공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놀이터 카페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뭐 저는 무슨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뭐 준비를 하면 좋고 어떤 언어를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이제 전공자들이랑 뭐 웹 개발자 지망생들이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주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요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뭐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나마 핵심만 좀 전달하고자 해서 요런 편의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뭐 기타 뭐 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그 댓글을 통해서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가장 이렇게 심플하면서 좀 핵심 위주의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좀 짧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편도 계속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